뉴욕 증시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하락하는 모습 보였었죠. 간밤에는 이 사흘간 이어진 급락세가 벗어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막판 들어갈수록 장 초반의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안도 랠리로 평가하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평가가 시장에 감돌았는데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역시 계속 풀리게 될 경우에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머니맵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서는 매그니피센트 7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3.78% 상승했고요. AMD는 오히려 3.4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가까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은 반독점 소송에 패하면서 검색 시장 지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오히려 0.06% 가까이 하락하도록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투자의 달인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서 보유 중이던 애플의 주식 절반 가까이를 매각한 사실이 계속해서 투자의 심리를 최근 악화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 섹터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도 테크주, 파이낸셜주가 상승을 두드러지는 섹터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B컷 인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9월에 B컷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동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 B컷 단행에 대한 확률이 벌써 7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약 10% 가까이 베팅 확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만약에 9월에 50bp 인하, 이름하여 B컷에 나선다라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보다 급격히 줄어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듯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의 상승분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CEO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연준의 긴급 인하 확률 배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급락했던 국채금리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 약 2.75%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역시 3% 가까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역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요. 전일 대비 0.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급락했던 달러엔 환율 역시 0.39% 오르면서 144.74엔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 역시 전거래일보다 0.3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증시 회복세가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리톨츠 자산관리에서는요. 시장이 성장 공포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강세장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IB 파이퍼 샌들러는 시장이 간밤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승을 안도랠리 그 이상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보시죠. 골드만삭스입니다. 이번 조정이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끝났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현재 시장 언제 저의 마음에 조금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마감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견고한 실적을 전망을 했죠. 이에 따라서 거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38% 상승 마감했고요. 이 팔란티어의 AI 수익화 이슈
이슈에 긍정적인 내용까지 발표가 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AI 반도체 주가 역시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3.78%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역시 상승했습니다. TSMC 역시 지금 최애 탑픽 종목으로 꼽히면서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전일 시장이 급락할 때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AMD는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나홀로 3.4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적이 주당 순이익 EPS는 떨어졌습니다만 2분기 매출이 약 전년 대비해서 40%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약 13% 가까이 급등하다가 다시 한번 현재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0% 가까이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잠시 뒤에 함께 철저하게 세워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들려왔는데요. 이 로젠블렛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등급, 목표 주가를 200불 재확인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투심을 달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이 한편으로는 최근 계속해서 젠슨황 CEO가 엔비디아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 주식, 주가가 조정받기 전에 대거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우려감을 감돌지 않을까라는 걱정감도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짚어보시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리콜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정비센터로 가지고 가지 않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걸로 함께 보시죠. 최근 시장의 하락 속에서 대선 이야기를 잠시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국 나이로 한 60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네소타의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이 해리스는 이 미네소타 주지사 월즈가요. 이 교사 그리고 퇴역 군인으로서 자신과 같이 미국의 중산층을 대변하기에 적임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요. 이 월즈에 붙이는 6.25 참전 용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점이 또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밤 어떻게 미증 시가 마감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러 떠나보시죠.